노다지 썰전. 네, 오늘은 그 미용 의료기기 분야의 강자죠. 클래시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클래시스가 2025년 상반기까지 6분기 연속으로 최대 매출을 경신하면서 정말 무서운 기세로 질주하고 있는데요. 과연 클래시스의 이런 고공행진, 이게 계속될 수 있을까? 이게 오늘 저희 토론 주제입니다. 클래시스의 성장 동력이 여전히 유효한 건지 아니면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위험 요인은 없는지 그게 핵심 질문이 되겠고요. 저는 클래시스의 혁신 역량 그리고 또 글로벌 확장 전략 이런 걸 봤을 때 지속적인 성장을 좀 낙관하는 입장입니다. 네, 저는 현재의 눈부신 성과 이면에요. 분명히 잠재적인 위험 요인들이 있고 또 시장의 도전도 만만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다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인데요. 성장세 자체는 저도 인정합니다만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물음표를 던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제가 보는 긍정적인 측면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클래시스가 2025년 2분기에만 매출 83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42%나 성장한 수치고요. 6분기 연속 최대 매출 기록을 계속 이어간 거죠. 네, 6분기 연속이면 대단하네요. 네, 그렇죠. 이게 그냥 단순한 성장이 아니라 그 이루다 합병 시너지하고 또 주력 사업 자체가 워낙 탄탄하니까 이게 결합된 결과라고 봐야 하고요. 상반기 누적 매출만 봐도 1,604억 원으로 이미 연간 목표치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달성했어요. 그리고 특히 주목할 만한 게 영업이익률이 51.6%에 달한다는 겁니다. 이 정도 수익성은 클래시스의 그 강력한 경쟁력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겠죠. 수출이 534억 원, 내수도 299억 원으로 양쪽 다 아주 견조한 성장세를 보였고요. 특히 7월에 국내 출시된 신제품 쿼드세이, 이게 하반기 성장에 대한 기대를 더 높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유럽 MDR 인증 완료, 특히 볼유머가 업계 최초로 모노폴라 RF 장비 인증을 받은 거, 이건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미국 시장 공략도 순조롭고 일본에서는 이제 직판 체제를 구축하면서 수익성 개선까지 노리고 있거든요. 이 모든 요소들이 클래시스의 밝은 미래를 예고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외형적인 성장은 정말 인상적입니다. 저도 동의하고요. 하지만 그 내용을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장비 매출 비중이 늘고 또 이루다 제품이 편입되면서 제품 판매 자체에서 남는 이익률, 그러니까 GP 마진, 매출 총이익률은 소폭이지만 하락했습니다. 이게 수익성의 질이 조금은 달라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거든요. 아, GP 마진 하락이요? 네, 그리고 2분기 순이익 265억 원인데 이것도 환율 변동 때문에 외화 환산 손실 영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외부 변수에 좀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불알일 소모품 매출 감소 이슈 기억하시죠? 회사 측에서는 이제 비중이 한 10% 수준으로 줄어서 영향이 제한적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유통 채널 관리에 리스크가 있다는 점을 한번 드러낸 사례라고 봅니다. 하반기에 미국, 유럽 신규 출시하고 또 국내 쿼드세이 판매 본격화되면 장비 매출 비중이 더 높아질 텐데 이게 수익성의 추가적인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회사 스스로도 미국이나 서유럽 시장에서 성과가 가시화되기까지는 한 2년에서 3년 정도 걸릴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아주 가파른 성장을 기대하기는 좀 이르다는 의미고요. 금리 인하 효과도 아직은 미국 판매량이 적어서 체감하기 어렵다 이런 언급도 있었고요. 외부 환경의 긍정적인 영향이 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성장 지속성이랑 수익성 문제 조금 더 파고들어 보죠. 저는 신제품 쿼드세이하고 이루다 제품 간의 시너지, 그리고 이미 성공 경험이 있는 볼링크 있잖아요. 볼유머랑 슈링크 합친 거. 이런 복합 시술 마케팅이 성장을 계속 이끌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GP 마진 소폭 하락은 신규 시장 개척하고 제품 라인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보고요. 무엇보다 51.6%라는 높은 영업이익률 자체가 클래시스의 강력한 비용 통제 능력을 입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면 충분히 관리 가능한 범위라고 생각하는데요. 글쎄요, 비용 통제 능력이 하반기에 예정된 대규모 신제품 출시하고 또 글로벌 마케팅 강화라는 파도 앞에서도 과연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그게 관건이라고 봅니다.
하반기에는 필연적으로 마케팅 비용이 증가할 텐데 이게 GP 마진하고 영업이익률에 미칠 부담을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죠. 또 브라질 사례처럼 예상치 못한 변수가 다른 주요 시장에서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을까요? 성장을 위한 투자는 물론 당연합니다만 그 과정에서 수익성이 예상보다 더 흔들릴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글로벌 확장 전략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기회 요인이 훨씬 크다고 보는데요. 유럽 MDR 인증, 특히 볼유머가 최초라는 타이틀을 얻은 건 단순한 허가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시장 선점 효과가 클 거예요.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과학적 근거를 강조하는 전략. 이게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브랜드 신뢰도를 탄탄하게 구축할 수 있는 아주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본의 직판 체제 전환도 수익성 개선이랑 시장 장악력 강화, 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전략이죠. 네, 기회 요인이 있다는 점은 저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역시 시간과 비용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미국하고 서유럽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까지 2년에서 3년, 이거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 사이에 경쟁 환경은 더 치열해질 수도 있고요. 또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계속 쏟아 부어야 하죠. 각 시장의 어떤 규제라든지 문화적 특성에 맞는 전략을 성공적으로 실행하는 것 또한 이게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최초라는 타이틀이 반드시 시장 지배력으로 바로 직결되는 것도 아니고요. 현지에 제대로 안착하기까지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신제품 효과를 좀 짚어보죠. 코드세이하고 이루다의 리팟 레이저. 이게 기존 슈링크나 볼유머와 경쟁하는 게 아니라 상호 보완하면서 포트폴리오를 강화하는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다양한 피부 고민에 맞는 그런 복합 시술 제한이 가능해지면서 고객 만족도도 올라가고 결국 시술 건수, 즉 매출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이건 단순한 제품 추가가 아니라 시너지 창출인 거죠. 기존 제품과의 어떤 잠식 효과? 카니발리제이션보다는 전체 시장 파이를 키우는 효과가 더 클 거라고 봅니다. 시너지 효과, 물론 기대할 수 있겠죠. 하지만 신규 장비 도입이 기존의 그 주력 장비 판매를 일부 잠식하는 이른바 카니발리제이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또한 이렇게 늘어난 제품 라인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또 각기 다른 특성의 제품들을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마케팅 자원이라든지 조직 역량이 과연 충분히 뒷받침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지켜봐야 할 문제죠. 포트폴리오 다각화가 항상 성공 방정식은 아니니까요. 자칫 장마타면 내부 자원만 분산될 위험도 고려해야 합니다. 네, 정리를 좀 해보자면요. 클래시스는 이루다 합병 시너지, 그리고 쿼드세이 같은 혁신적인 신제품 출시, 또 유럽 MDR 인증과 같은 체계적인 글로벌 시장 확대를 통해서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확실히 확보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비용 증가나 일부 시장에서의 시간 소요는 더 큰 도약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고요. 지금까지 보여준 그 견조한 실적이 그 성공 가능성을 충분히 뒷받침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클래시스의 미래는 여전히 밝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네, 클래시스의 최근 성과는 분명 주목할 만하고 또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눴듯이 수익성 유지라는 과제, 그리고 주요 선진 시장에 안착하기까지 요구되는 시간과 비용의 불확실성, 또 늘어난 제품 라인업 관리의 어려움 등 넘어야 할 과제 또한 명확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현재의 성장세 이면에 있는 그런 잠재적 위험 요인들을 좀 냉철하게 주시하면서 신중한 접근을 유지해야 한다. 이것이 제 결론입니다. 네, 오늘 클래시스의 미래에 대해서 성장 잠재력과 또 당면 과제라는 두 가지 시각을 깊이 있게 나눠봤습니다. 결국은 앞으로 발표될 실적과 시장의 반응이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의 현실성을 증명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제시된 다양한 관점을 바탕으로 클래시스의 향후 행보를 계속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다지 썰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